지난 시간에는 자기 사업을 발견할 수 있는 1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로 소개로 힌트를 얻은 사업 기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개가 아이템이 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혼자 시작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커뮤니티를 활용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베이비시터 사이트인 이모넷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에 바로 이 커뮤니티를 활용한 덕분입니다. 커뮤니티가 힘을 발휘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모넷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리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베이비시터를 원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방문하게 만들었고 신뢰를 주어 계약에 이르는 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둘째, 다른 관점의 제공입니다. 초창기 베이비시터 소개 사업은 직업 소개서 같은 느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모넷은 커뮤니티 대화를 통해 직업 소개서에서 필요한 이모님을 구한다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소통의 증가에 맞춰 직업 소개가 아닌 대화를 통한 만남이란 관점으로 접근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여유 있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작은 시도를 통한 노하우 확보입니다. 이모넷이나 MJ 드마코의 리무진 예약 서비스 사업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얻은 지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적은 돈으로 작은 시도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객의 의견을 경쟁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반영하면서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혼자였기에 의사결정이 빨랐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어 초창기 적은 사업 소득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진행이 성공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개가 아이템인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순히 연결만 하는 아이템은 차별성이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구매해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도 빠르게 출현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가 더 많은 자금으로 이벤트와 저가 경쟁을 해온다면 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자의 돈 때문이 아니라 차별성이 없는 자신의 사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색다른 서비스나 정보를 첨가하거나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리한 고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어느 사업이고 불리한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도 사진과 다른 숙박시설과 절도에 힘들어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베이비시터가 안 나타나거나 서비스가 부실한 경우, 고객이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간에서 양쪽을 처리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법적인 처리까지 일어나면 사업은 물론 다니고 있던 직장 생활도 위태로워집니다. 혼자 사업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와 법적인 절차, 정보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소개가 아이템인 사업의 발전 방향은 어떨까요? 첫째,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 후 광고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이나 회원, 팔로워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마케팅 파워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타겟 대상이 구체적이면 광고 단가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회원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임 주선과 출판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소개를 통해 모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가 아니더라도 강연이나 모임, 식사를 주최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연 콘서트나 소셜 다이닝, 파티 플래너의 출연은 이러한 기회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얻은 정보나 노하우,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출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통해 쌓인 정보와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도 가능합니다. 넷째,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 소개를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유치원생, 교사,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앱 프로그램인 키즈노트와 같은 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클래스팅이나 IM스쿨 등과 같은 서비스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와 같이 모바일과 웹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을 통한 노하우를 쌓아 자체적으로 강연이나 앱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개로 들어온 개인들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소개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개인을 분석해보면 또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시터를 찾는 엄마들의 경우 자녀들의 학습은 물론 자신에 대한 패션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따로 떼어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개가 아이템인 사업의 성공 요인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